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투자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만 1,400명, 피해액은 830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 쇼핑몰 다단계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60, 70대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A씨로부터 그동안의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회사에 출자해 주식을 배당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선업에 쓴다고 했더니 진짜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고 빛을 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A씨는 출자 뒤에 코인 투자도 권유했습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준 뒤 현금으로 매입하면 20%의 가치를 더해 자신들이 만든 특정 코인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코인을 거래할 자체 거래소까지 만들어졌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연금을 주겠다고 유도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봉인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데 손 볼 일도 없고 연금 코인을 3개월 만에 현금도 주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회계장부를 확인한 뒤에야 들통났습니다. 발행 주식 대부분은 A씨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이 한 주도 배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의 코인 거래를 막은 뒤 본인은 1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400명, 피해액은 8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막막하다는 거예요. 창원지법은 이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바다로 떠밀려 내려오는 쓰레기가 늘 골칫덩인데요. 올해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강수량의 바다 쓰레기가 크게 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바다 쓰레기는 무려 1,000톤에 육박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낙동강 본류인 밀양 삼낭진교 부근입니다. 상류에서 빗물에 쓸려온 쓰레기들이 흙탕물 위로 둥둥 떠다닙니다.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거제의 한 바닷가. 중장비들이 해안가로 떠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거대한 쓰레기가 바다를 덮치면서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인근 식당도 영업을 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지. 배도 작업도 나가지도 못하고 나무 가지들이 기계에 걸릴까 싶어서 매년 낙동강 수만 열모 일하는데. 바다 쓰레기를 치운 지 나흘째. 수거한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최근 장마로 낙동강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제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쌓여 있는데요. 이곳 거제 농소 몽돌 해변에만 100톤의 쓰레기가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창원의 해변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다와 접해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곳은 작업자들이 갈 길로 일일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다. 주말에 비 예보가 되어 있지만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까 싶어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남해군 406톤, 거제시 300톤 등 경남 7개 시군에서 모두 952톤의 바다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오면 바다 쓰레기가 더 늘 것으로 보고 긴급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 레저단지 사업 파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골프장만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의 책임을 뒤로하고 관계기관사의 책임 공방에 정상화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에 적지 않은 세금이 쓰이는 데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창원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가처분 항고에다 본안 소송도 이어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주무관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시행자 경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사이 책임의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분쟁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1차적으로 우리 사업 시행자 간의 어떤 책임의 경중도 따져봐야 된다. 문제는 가처분 항고에만 한두 달, 본안 소송은 최소 1년이 걸리는 데다 다른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업 파행의 책임은 민간 사업자와 행정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 투자비는 얼마나 될지, 또 확정 투자비를 물어줄 때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어떻게 분담할지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창원시는 당장 준공전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창원시와 경자청 두 기관의 이번 소송 비용만 최소 4억 원이 넘는 상황,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여기다 시간이 갈수록 건설 이자는 계속 늘어 민간 사업자의 확정 투자비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서 창원시보다 앞서 항고장을 낸 민간 사업자는 크게 손해볼 곳도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 관계자는 행정기관 간 다툼을 보고 협약해지나 골프장 등록 취소 등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다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대체 시행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복잡한 줄 소송으로 사업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따라 의령으로 갑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미술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수장고에서 귀한 작품들을 엄선해 특별한 전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작품 1,300여 점. 이 가운데 산과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10여 점이 의령을 찾았습니다. 가장 큰 환영을 받는 작품은 문신의 1948년 초기 회화입니다. 캔버스가 없어 천막에 그린 세계적인 조각가의 귀한 그림은 고향 마산 추산동 뒷산을 담았습니다. 화면 배치에 하늘을 이렇게 넓게 표현한 건 아주 과감한 시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별목된 산천을 표현한 부분은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일본의 어떻게 보면 만행. 가로 1m가 넘는 한지에 소박하고 소담한 색채가 펼쳐집니다. 진주 출신 박생광 화백의 1960년대 작품입니다. 주로 우리 오방색의 그 강렬한 색감 그리고 그 샤먼적인 주제에서 그리시는데 보기 드물게 이 작품은 우리나라 산천을 그냥 작가님이 덤덤하게. 창원 출신의 추상조각가 김종영 작가가 1971년에 남긴 드로잉 작품. 종이 위의 먹이 사인펜처럼 부드럽게 흐르며 고향 뒷산 천주산과 겹쳐집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이 5년 만에 다시 시작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입니다. 올해 첫 방문지 의령의 주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의령 출신 이모 작가의 다름산, 거제 출신 양달석 작가의 목동 등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 산천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에 살면 아무래도 이런 그림 미술관에 다니는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박물관에서 이런 거 개최하니까 이런 것도 가깝게 와서 볼 수도 있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은 이번 주말 사천미술관을 두 번째로 밀양과 양산, 거창까지 5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1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며 무덥겠는데요. 최근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한편 내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은 낮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10에서
60mm 정도인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우리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4도, 창녕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창녕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합천이 2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2도, 산청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경남의 아파트 매매가 주간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평균 0.06% 하락에서 이달 들어 0.03%에서 0.01% 하락을 보여 보합세에 가까워졌습니다. 경남의 한 달 동안 지수 변동률도 지난해 말 2.7% 하락을 기록한 뒤 올해 3월 이후는 0.6%에서 0.25% 하락을 보여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창원시 마산국화축제가 오는 10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는 국내 첫 국화상업재배지인 마산의 우수한 국화로 만든 작품 전시를 포함해 체험 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산 국화축제는 최근 3년 동안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해양신도시 기반공사 등으로 해양누리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중소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36억 3천만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기청의 집계 자료를 보면 경남의 상반기 전체 수출은 199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8%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품목은 기계와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품이며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순입니다. 2027년까지 옛 진주역터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이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당선작에는 건축과 자연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미국 업체가 공동 제출한 작품이 선정됐으며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목재를 이용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주박물관은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